안녕하세요. 환경영업개론 발표를 맡은 김민서 하준호입니다. 우선 목차에서 1, 2챕터를 김민서 학생이, 3, 4, 5챕터를 하준호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요소입니다. 시스템이란 상호의존적인 구성요소와 과정들의 네트워크이며 물질과 에너지가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에서 다른 구성요소로 이동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복잡한 현상을 조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구획과 흐름입니다. 구획은 에너지나 물질이 저장되는 장소이고, 흐름은 자원이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옆에 그림에서 식물과 동물은 이 생명순환 속의 요소를 나타냅니다. 이 흐름은 광합성, 초식, 포식, 분해와 같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은 크게 개방 시스템과 폐쇄 시스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방 시스템은 주변으로 투입을 받고 산출을 생산해 시스템 밖으로 내보냅니다. 폐쇄 시스템은 주변과 물질이나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드뭅니다. 예로 잘 조절된 수족관은 물질의 흐름은 닫혀 있어도 에너지 측면에선 여전히 열린 시스템입니다. 처리량은 물질과 에너지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시스템을 통과하고 밖으로 나가는 흐름입니다. 안정된 시스템에서는 들어오는 물질의 에너지의 양과 나가는 양은 같습니다.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안정된 균형 상태를 평형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종종 일정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넘으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적 평형은 완전히 고정된 평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교란은 산불, 홍수, 기후변화, 외래종 침입 등 인간의 파괴적 활동 등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은 회복력이 있어 교란 뒤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나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 영구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은 순환으로 안정화가 됩니다. 긍정적 피드백 루프는 어떤 과정이나 구성 요소를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토끼 한 쌍은 여러 마리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또 부화해 마릿수가 증가합니다. 부정적 피드백 루프는 어떤 과정이나 구성 요소를 억제합니다. 예를 들어 토끼가 많아지면 먹이가 고갈되어 굶주림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개체수가 줄면 다시 식물이 회복되며 순환이 재시작됩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질들의 순환을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5가지 순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의 순환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바다와 육지의 물을 증발시키고 수증기가 되면 비와 눈이 되어 지표에 내립니다. 그것들을 강과 육지를 통해 다시 바다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탄소 순환입니다. 식물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포도당 등의 유기물로 전환이 되고 동식물은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토양이나 퇴적물에 축적되어 화석연료가 되면 화석연료 연소로 산림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로 질소 순환입니다. 질소 고정, 질화작용, 동화작용, 탈질작용 순으로 질소는 순환합니다. 다음으로 환과 인의 순환입니다. 화산활동이나 해양 박테리아 등으로 산성비 생성이 되어 토양과 수질에 피해가 가는 황의 순환이 있고 대기와 육지, 바다를 순환합니다. 비료와 세제를 과다 복용해 부영양화를 거쳐 수질 오염이 생기는 인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 육지와 바다를 순환합니다. 이렇게 물, 탄소, 질소, 인, 황의 순환은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과 영양분 공급을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이런 물질과 에너지는 생태계를 통해 끊임없이 이동 순환하기에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산림 파괴, 화석 연료 연소, 비료 남용 등의 인간 활동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며 여러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와 열역학입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에 포함된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위치에 따라 저장되는 에너지는 위치에너지, 그리고 원자나 분자의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칙이 바로 열역학 법칙인데요. 첫 번째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즉,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변환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지만 총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에너지 전환 시 손실에 관한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전달되거나 변환될 때 일부는 분해되거나 소멸해서 결국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줄어들게 됩니다. 생물은 이런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녹색 식물은 햇빛, 공기, 물을 사용해서 스스로 화합물을 만드는 1차 생산자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에너지를 통해 생존합니다. 다음은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지구상에서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태양은 지구 생명체의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광합성이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화학 에너지, 즉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역할입니다. 광합성은 지구상 거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는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빛 의존 반응에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 ATP와 NADPH 같은 에너지 물질을 만들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둘째, 빛 독립 반응, 즉 켈빈 회로에서는 이 에너지 물질들을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최종적으로 포도당 같은 당을 합성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들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체에서 생태계까지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개체, 즉 번식이 가능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무리를 개체군, 여러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집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이 합쳐진 것이 바로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들이 모이면 생물군계, 그리고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생물권으로 이어집니다. 즉, 작은 개체에서 시작해 지구 전체의 생태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입니다. 생태계는 크게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을 둘러싼 환경, 즉 빛, 온도, 물 같은 요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입니다.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생산자를 먹고 사는 소비자, 그리고 죽은 생물을 분해하는 분해자로 나뉩니다. 이 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복잡한 관계를 통해 먹이 그물이 형성됩니다. 이 관계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생태 피라미드는 많은 생산자를 바탕으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즉 위로 올라갈수록 소비자의 수가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구조가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원리가 됩니다. 다음은 생명의 기본 원소입니다. 첫 번째로 물질 보존 법칙입니다. 물질은 사라지지 않고 재활용됩니다. 원자는 형태를 바꾸지만 지구 환경을 거쳐 재사용됩니다. 생명체의 주요 원소들은 C, 탄소, H, 수소, O, 산소, N, 질소, 이 네 가지들이 생명체 질량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자들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들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통해 분자를 형성합니다. 물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데 극성을 가져 다른 물질을 잘 용해하고 응집력이 있어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고 얼음이 물에 뜨는 성질 덕분에 수생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높은 비열 기화열 때문에 지구 기후 조절 역할도 합니다. 산화과학이는 pH로 구분되는데 pH 7보다 작으면 산성, pH 7보다 크면 염기성으로 구분됩니다. 산성비, 토양산성화,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유기물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 지질은 세포막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을 역할하는 것, 핵산은 DNA, RNA, 유전정보 저장 및 전달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주제들을 다룬 것 같아 지식이 한층 성장한 발표 준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